그리고 또 하나 휴전 협상의 또 다른 변수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은 현재 휴전 협의의 핵심 조건이었던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계속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란의 속내는 도대체 과연 무엇일까? 이란이 기뢰 충돌 방지 목적이라면서 공개한 대체 항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항로보다 이란 쪽에 더 가까운 라라크 섬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기뢰 충돌 방지 목적이라고 하면서 일반 항로와 다른 새로운 항로를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 항로보다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존 항로의 폭은 약 11km. 그런데 2km. 대체 항로로 제시한 그 폭은 약 2k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협소하죠. 좁습니다. 많은 배가 동시에 나갈 수가 없다는 뜻이겠고, 그리고 수심도 굉장히 얕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유조선이라든지 많은 물건을 싣고 있는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이 물에 잠긴 선체 깊이 자체가 20m. 근데 전체 수심이 25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좌초될 수도 있다. 그러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발이 묶여버릴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왜 저기를 우회 항로로 제공을 한 겁니까? 이란의 목적은 이란의 그 표면상 이유는 기뢰 충돌 방지. 자기네들이 기뢰 설치한 곳이 여기니까 피해 가려면 이렇게밖에 못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란의 영해로 끌어들인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실제 통항의 속도와 규모, 우선순위를 이란 통제하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지금 보시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2,000척의 지금 배가 묶여 있는데 네. 지금 원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한 135척이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일 휴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다 2,000척은 못 빼내는 그런 양인데 네. 오히려 이거를 수를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은 15척 정도를 이렇게 빼겠다. 그리고 저렇게 만들면 이란이 그걸 막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수심이 낮고 폭이 좁기 때문에 네. 15척 오가는 게 맥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협상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못 믿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2,000척이라고 하는 이 배가 볼모로 인질로 자기네들이 잡고 있는 것인데 네. 너무 빨리 빠지게 되면 자기네들의 협상력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결과적으로 표면상으로는 뭐 안전항행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호하면서 이렇게 통항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양측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란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항행에 묶여 있는 이 배들을 다 풀어냈을 때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레버러지, 그 지렛대가 없으니까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통행료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하루 14척 정도 제한 통항을 시키고 있고 통행료도 비트코인이나 위안화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호르무즈 통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화물 정보, 이메일 제출하고 이제 배가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를 받은 다음에 통행료를 통보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배럴당 1달러, 이걸 달러로 받지 않겠고 비트코인이나 위안화로 받겠다는 겁니다. 해당 선박 몇 초 내에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긍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보도를 보면 부과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란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아주 극렬히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란도 문제지만 미국도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통행료를 받을 게. 이거는 국제해협이고 국제해협은 자유항행, 그다음에 통행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습법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돈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돈을 걷게 되면 동네 깡패가 하는 짓입니다. 그냥 자릿세를 걷는다든지 그 길 가는 사람을 맞고 여기 통행료를 받는데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마 이익 보관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재건비를 줘야 되는 상황. 그리고 미국도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이해타산이 수지타산이 빠르신 분이니까 내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겠다. 이란에 대해서 저 뭐 배상금이든 아니면 재건비
비례, 국가 재건 비례든 주려면 통행료를 해서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동맹국한테 조금 부담해달라 이러는데 안 하는데 이런 통행료를 거두면 우리도 미국에 쓴 돈을 조금 이걸 그러니까 확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했을 건데 아마 참모들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계속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통행료를 만약에 받게 되면 미국도 이거 국제법 위반이고 유엔 안보리에서 아마 결의안의 대상국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모든 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통행료를 거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볼 것도 지금 이란도 저는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본인들이 지금 전시 상황에서 이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통행료도 받겠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 배상금이라든지 아니 배상금으로 받지 못하고 전후 복구비로 받겠지만 어떤 근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통행료로 거둘 수 있는 돈이 이 정도 돈이었으니 지금 뭐 130조였으니까 최소한 국가 재건비로는 그 정도는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준거점을 협상 국면에서 준거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란도 이게 현실화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되면 지금 뭐 우리가 며칠 전에도 나왔지만 영국 총리가 주도해서 40개국의 합참의장들이 모여서 지금 전시 상황에서는 우리 군대들이 40개국의 군대들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종전 후에는 이 호르무즈 항행에 관련해서 우리가 다자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만약에 이번에는 지금 미국과만 싸우고 있지만 종전 후에도 또 이런 통행료를 받겠다고 이렇게 강짜를 부리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협상 국면에서 자기네들의 질에 대해 협상력을 높이고 향후 있을 전쟁 배상금이라든지 네. 전후 복구비를 받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준거점을 마련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적으로 관습법적으로 절대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어디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청구서가 오면 내겠다 하고 안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대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절대로 부과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나오는 것들 자기네들이 진짜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거점이 될 수 있다. 일종의 협상 카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현실화는 쉽지 않다. 그러나 달러로 받지 않고 김광삼 변호사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위안화로 받겠다고 하는 부분은 뭐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란의 가장 적대 국가는 미국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도 자기의 어떤 위안화를 굉장히 패권을 가지려고 미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달러 패권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달러 패권을 어떻게든 약화시키겠다. 그러면 사실은 미국에게 굉장히 손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달러로 받지 않고 유안화나 이제 비트코인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유안화 자체가 사실 결제하는 데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일반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만약에 저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유안화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네. 더군다나 금액이 뭐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을 저 해운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저게 현실화되고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이거 어떤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잠정적으로 저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백승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자체는 뭐 유일하게 이란이 갖고 올 수 있는 히든 카지노는 호르무즈 해역 관리이기 때문에 휴전 과정이랄지 이제 그런 과정 절차에서 좀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